오늘도 사람 인변을 부수로 하는 그 한자를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용자, 품팔이 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교적 우리 현실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용자를 보면 이제 인을 부수로 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용자예요, 원래. 요게. 근데 무슨 용이냐, 그러니까 여기 쓸용 또는 떳떳할 용,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 쓸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요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도 요 용자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밑에. 근데 위에 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달라요. 근데 어쨌건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거는 그냥 쓴다는 이야기만 했지만 떳떳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여기는 쓰기도 하고 떳떳하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떳떳하게 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걸 그린 그 갑골문을 보면은 탈곡기잖아요. 탈곡기를 갑을병전 무기경식 읽을 때 이게 경자인데, 그때 요 경자를 썼는데, 요 경자는 본래 탈곡기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탈곡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벼에 그 나달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떨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껍질하고 줄기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다 떨궈내고 알곡만 이렇게 추려내는 거, 그게 탈곡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자가 들어가면은 수학을 의미하는 거죠. 잡스러운 거 다 떨어내고 알찬 것만 걷어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오행에서는 금이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갑골문에 보니까 요 용자를 요 7번째 청강경하고 그 밑에다가 용자를 갖다 써놨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요 용자를 갖다가. 근데 이제 경자는 이렇게 밑에 두 개로 갈라지는데, 요 갈라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경자하고 그다음에 용자하고 한 대 합쳐서 그린 그런 문자였더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또 우리가 조금 아까 쓸용자를 이야기했는데, 이 쓸용자가 본래 그 갑골문에 보면은 나무 통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게 나무로 만든 통이 있는데 그 통의 모양을 그린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이게 클경이잖아요. 클경 또는 멀경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 보니까 요걸 집어넣었어.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이어버렸어요. 그 음과 양을 하나로 관통했다. 그러니까 크게 써먹는 거죠. 음도 써먹고 양도 써먹고 크게 써먹기 때문에 쓸용이라고 그렇게 뜻이 먹여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끝이 갈라진 게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쭉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쭉 내려오면서 쓸용자는 그대로 붙어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용자가 된 거죠. 요 용자가. 근데 이제 요게 여기에 요거 있잖아. 요거 이제 굴바염이라죠. 이게 그걸 벗겨버리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굴바염 이렇게 덧붙이면은 쓸용, 떳떳할 용. 네, 그 글자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위에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그 말하기를 율법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법률립자 이렇게 됐는데, 요걸 떼버리고 그냥 요것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율이라 그랬어요. 요걸 무슨 율이냐면 분율이라 그랬죠. 이게. 근데 여기 두 이자가 들어가면 율이 되고, 두 이자를 떼버리고 이렇게. 요것도 붓을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살아래요.
붓사, V자가 들어간 분율, 똑같은 붓이지만은 좀 차이가 있더라. 요 붓사자하고 거기다가 요거 쓸령자에서 요걸 빼버린 거, 요걸 빼면은 요거만 남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붙인 거, 요게 용이 돼요. 이게.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쓴 것처럼 쓰게모라고 돼 있어요. 쓰게모는 모자를 가리킨 거거든요. 모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자 때 그 모자를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도 요게 들어가요. 이게. 요건 달어라고 달라요. 달어는 요렇게 끝이 올라가는데 요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내려와요. 그게 달라요. 상당히 이게 혼동을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건 달을 가리킨다면은 요거는 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뭐 그렇게 발음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쓰게 모자는 멀경자 속에다가 음량을 품은 상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하늘에서 뭔가 뒤집어 씌운 도자기라 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안에 음량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니까 쓰게 모자라 그러는데 뭘 썼느냐면은 음량을 집어넣은 모자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그 연관된 게 많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갑주할 때 이게 갑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주는 이제 갑옷을 말한 건데 주자에 이게 달어자, 이걸 나도 달어자로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달어자가 아니라 쓰게 모자예요. 이게 지금 모자를 가리킨 거라 이게.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자가 달린 그 갑옷을 말하는데, 그래서 머리에서는 투구인 이게 주가 그 쓰게모가 들어간다. 또 이게 좀 복잡한데 붓사자하고 이렇게 고거하고 요거하고 멀경자구만 합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엔 두이자 붙으면 용인데 두이자가 빠진 상태가 되면 요거예요. 그 엽이라 그래요. 날렵할 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음량을 상징하는 두이자를 집어넣으면 날렵하게 음량을 갖다가 붓으로다가 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요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음량을 다루는 손자주가 날렵한 붓을 잠시 채용하다. 그러니까 붓으로다가 무언가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이 손짓대로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실력을 갖다 잠시 차용하다. 잠시 빌려 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용자에다가 사람 인이 붙으면은 그 쓰는 걸 갖다가 빌려 쓰는 사람한테 빌렸다 해서 그걸 품팔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자가 들어가면은 품팔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용의 인이 붙으면 품팔이꾼이란 뜻이 된다. 용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용. 지금 이게 많이 쓰잖아요. 고용. 그 다음에 군대에서 용병이라는 게 있죠. 용병. 또 일용직. 또 용인.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 고용을 보면은 용자는 금방 했고 이제 요 고자. 요 고자도 이게 품팔용인 것처럼 요 고자도 품팔 고자가 돼요. 품을 판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고자를 보면은 위에 요게 있잖아요. 요게 지게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게가 뭐냐면은 외장문이라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 이게 그
등 쪽에다 짊어지는 거 지게를 가리킨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은 문인데 두 개의 문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고, 한쪽에 문만 있으면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건 외장문을 지게문, 지게짝, 그래서 지게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게호자에서 요걸 한번 빼봐요, 여러분. 삐침표를 빼면은 요것만 남아요. 이게 뭔가요? 이게 주검 시자잖아요. 시체할 때 시체 시자, 그걸 주검시 그러죠, 보통. 이렇게 죽은 몸뚱이를 갖다가 이렇게 써요. 근데 거기다가 삐침배를 이렇게 하면은 외장문이 되더라. 지게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시체에다가 삐침배를 했는데 그걸 지게호, 외장문이라고 했느냐. 양쪽이 다 이렇게 삐쳐야죠. 그러면은 음량이 다 살아나니까 여러 가지가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쪽밖에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즉 시체에서 무언가 다시 살아나는데 반쪽만 살아났다. 그래서 그걸 그 외장문이다, 지겨우다. 네. 그렇게 그 뜻이 주어졌다. 그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아무튼 지게호, 외장문 속에 그 속에 요게 들어갔잖아요. 세추자. 세추자가 들어간 거예요. 조금 아까 여기 제가 설명해놨구나. 지게호는 주검시가 삐침한 상태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 주검이 크게 움직였다, 즉 시체가 크게 움직였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요 시체, 주검 시자를 각골면에 보면은 이게 뭘 그린 거냐면은 시체가 반듯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누워 있는 시체를 그린 상형 문자였어요, 이게. 근데 조금 이상하죠.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좀, 뭐 이렇게 했다면 또 몰라. 양쪽으로 이렇게 발을 달리고. 근데 요거 하나만 했다는 거, 그게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거는 아마 0과 6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갈라진 거,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표현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튼, 사람이 반듯하게 누운 모양인데, 그것이 크게 움직인 상태를 외장문이라고 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각종 사전이나 우편을 봐도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본 거죠. 그것은 지게호자가 외장문이라면 아까 문자는 양쪽 문을 가리킨다.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주검이 된다는 거는, 시체가 된다는 거는 음과 양의 교류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끊어지니까 한쪽만 남아야 돼. 그러니까 외장문이 된다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 전실에서 찾으면은 이 호자를 갖다가 호적이라고 할 때 써요. 이게. 그다음 호구조사. 이때는 요 지게호자를 써요. 그러면은 이게 호적이나 호구, 이렇게 문이라고, 이게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문적. 아까 말한 이 문적이나 문구조사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문자를 쓰면은 그 둘이잖아요. 이게 음과 양이 합한 거.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음과 양이 각각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 지게호자를 쓴 건 뭐냐면 각각 떨어진 본 적 있잖아요. 각각 적을 갖다 따로따로 하고 또 입이 따로따로 떨어진 거.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집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갖다가 따로 떨어지니까 외짝이다. 그래서 보고 조사할 때는 요 가구를 조사하고 요 가구 따로 하고 그렇게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양 문이 함께 있는 이 문자를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게옷 속에 세추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거는 각자 따로 떨어진 사이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나로 이게 이쪽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사이를 줄인 새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새를 가리키는 한자가 추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해서, 따로따로 떨어진 걸 이 사이에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연결을 해준다. 즉 각자 따로 떨어진 그 사이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새가 맡아서 그 사이에서 해준다는 뜻이다. 그 사이를 메꿔주는 이런 임시 품맛이 해당하는 것이기에 그 호자에다가 새가 들어간 것 같다가 품팔고라고 하게 된 게 아닐까. 이거는 내 생각이죠. 이게.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각자 떨어진 외장문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사이에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연결을 해주는데, 이 새가 이 집 다니면서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품팔이 노릇을 하더라 해서 품팔고라고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게 고용할 때 고자가 품팔고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가 굳이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암기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외워라. 옛날에 그 천자만 배울 적에 이런 이치를 일러주지 않고 그냥 하늘천 따지 거머리 누르왕, 그렇게 암기식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살아남고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까 과거 그때 머리 좋은 사람만 합격하고 그 세상이 머리 좋은 사람 위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머리를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지 가문의 영광이나 돈을 벌기 위한 부귀, 공명, 그런 걸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목적은 그런 데 두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 끝까지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랬잖아요. 나라는 존재. 내가 없어지면 천하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고, 어떻게 왔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고,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본래 신이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신의 능력, 그러니까 신성, 이걸 회복하고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경전이 경전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본성이라도 부르죠. 이렇게 본성을 발견하고 본성을 활용하는 거. 신성이나 본성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 그건 내 속에 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걸 깨달음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문자입니다, 여러분. 말과 언어, 그 말씀과 문자, 그 언어라 그러죠. 언어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언어보다도 더 오래된 게 숫자죠. 그래서 수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언어였고, 근데 한자의
한문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가는 게 너무나 아쉽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수리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아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용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병자가 있죠. 이게 병사병, 여기 병사병 이렇게 돼 있죠. 병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병사는 군인인데 군인을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야죠. 근데 병사는 병사인데 용병은 뭐냐면 품팔이하는 병사다 그런 얘기잖아요. 품팔이하는 병사는 돈 받고 남의 싸움에 대신 나가서 싸워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용병들 많아요. 지금도. 우리도 베트남에 월남파병한 게 그 용병입니다. 그게 바로. 대가나 보수를 받고 다른 나라나 집단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용병이다. 근데 군사를 왜 병자를 이렇게 썼느냐? 이걸 보면은 여기에 위에 있는 게 이게 언덕구잖아요. 요거. 언덕구. 그 밑에 이게 8팔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언덕구를 보면은 이것도 밑에 한일자가 있고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요거잖아요. 그걸 도끼근이라 그러죠. 요거 도끼근. 여기다가 나무목을 이렇게 하면은 석이죠. 일석삼조 갈 때 쪼개석이라 했죠. 도끼로다가 나무를 쪼갠다. 이게 도끼라 그랬잖아요. 도끼로다가 나무를 쪼개기 때문에 쪼개석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병자를 보니까 도끼 근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한일자가 붙은 거라 이게. 이게 언덕구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8팔이 붙었어요. 이게 이제 병사라 그래요. 병사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그 뜻을 갖다 종합을 해봐야 되죠. 갑골문에는 원래 요걸 우리는 지금 요렇게 하고 요렇게 따르잖아요. 그 도끼 근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갑골문에는 원래는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요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 요게 뭐냐면은 그 갑골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돼서 요게 요 두 개가 뭐냐면 손입니다. 이게. 양손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한일자를 이렇게 받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손으로 받들공, 또 공손할공, 두 손으로 받들공, 공손할공. 두 손으로 받으니까 공손한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요거는 둘 다 이렇게 일직선이지만 요거는 이렇게 삐쳤어요. 이렇게. 요거는 똑바로 된 거고 요게 똑바로 됐느냐 이렇게 삐쳤느냐에 따라 갖고 요거는 공자라 그래요. 공손할 공자가 되고 요거는 뭐냐면은 입자가 되죠. 무슨 입이냐면은 스물입이라 그러죠. 숫자 20을 갖다가 이렇게 써요. 이게 10이 하나, 두 개 하니까 20이라 그래요. 스물입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면서 요걸 이렇게 연결한 게 또 요건데 이걸 풀초라고도 그래요. 풀초나 스물입이나 다 같은 겁니다. 풀초는 풀어진 거죠. 이렇게 묶은 걸 갖다가 다 풀어버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풀면은 20이다. 왜 20이냐면은 중앙에 있는 거는 5하고 10하고 두 개잖아요. 하도에 50도. 바깥에 있는 거는 홀수는 1, 3, 7,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합하면 20이라 했잖아요. 짝수는 2, 4, 6, 8 이랬잖아요. 2, 4, 6, 8 짝수를 합해도 20이고 그 중심에서 사방으로 다 풀어진 게 홀수도 20이고 짝수도 20이에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 즉 21이라는 숫자는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면 풀초, 초목을 말한다. 여기다가